안녕하세요.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들이 상당히 좋아서 오늘 장이 좀 좋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전쟁주, 전쟁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제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이제 그런 테마 속에서 그 두 테마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자, 그럼 첫 번째 테마로서 현대사료, 사료 테마가 오늘 날랐습니다. 사료 테마들이 날랐고 현대사료가 장 시작 초반부터 상한가를 바로 붙였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자,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잠시만요. 오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발표를 했죠. 유상증자도 발표를 하고 운영 자금 확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카나리아 바이오 126억 원 상당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지금 아직 실적 발표가 없었는데 실적이 지금 좀 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400억 가까이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장마감 이후에 그랬어요. 좀 이게 이런 형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사료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사료 테마로서 주가를 폭등시켜 놔놓고 30% 하루에 29.95%를 올려놓고 오늘도 상한가 38만 2천 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장 초반에 보시면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붙였어요. 보이시죠? 시초가가 상한가입니다. 시초가가 상한가 24,300원.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려놓고 장이 마치자마자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했고요. 전환사채 또 200억을 각각 200억씩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을 하고요. 물론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이건 누가 이런 걸 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실적도 안 좋고 4분기 개별 영업이익이 2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61%가 줄어들었습니다. 안 좋아요. 일단 1,000억 원 규모의 지분 계약에 의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데 좀 자기네들끼리 주가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사료 같은 건 물론 내일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내일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신주 발행을 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더라고요. 이래 3자 배정이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신주권 이런 부사채 발행이 아닌 기존에 있는 주식으로 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그런 모멘텀 같으면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대사료가 하는 이런 거래는 썩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사료 테마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사료 원래 저평가 받고 있던 종목이라 지금 아직도 PER이 15.27배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한일사료는 아직도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선진, 대주산업, 팜스토리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하면 선진입니다. 소외주였어요. 선진 정말 못 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지난해 기준에서 4분기 기준에서 PER이 6.82배,
그리고 PBR이 0.71배입니다. 그 말은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는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 사료 테마 중에서. 그동안에 뭐 이슈가 뭐 이거는 사료 테마가 곡물 테마 오르고 막 하도 못 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못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행보하고. 오늘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230만 거래량도 터지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이 터진 거래량이 빠지지 않았다. 그 말은 세력이 있다는 말이겠죠. 사료 테마 중에서는 제가 본다면 물론 뭐 수급 많이 들어오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비료 테마인 그 효성 OMB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항상 수급이 붙어서 움직이는 죄송합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선지는 원래 거래량이 안 터지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보셔도 된다. 자, 그리고 곡물 가격 폭등 속에서 사료 테마가 올랐다면 이번에는 비료 테마도 올랐습니다. 그 농업 비료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OMB 그리고 대동은 농업 테마죠. 농기계 테마. 그 요즘 요 종목들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동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대동은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상당히 호실적인 전망이 된다 올해. 예. 지난해 이제 북미 유럽 지역 매출액이 각각 46.1%, 56.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은 하비 파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중소형 트랙터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 달 전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쪽에 국내 트랙터 수요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는데요. 우리나라 국산 트랙터 힘도 좋고 쓰임새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트랙터가 있고 우리 거보다 더 큰 대형 트랙터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내 브랜드 트랙터가 상당히 수요가 딸리고 지난해 수출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로 해서 대동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에서 PER이 6.06배, PBR이 0.97배입니다.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대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트랙터, 농기계 만드는 거는 지난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낙폭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연과 환경은 윤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다.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반대하고 나섰고, 지금 문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전을 하는 거는 좋으나, 예전에부터 그 이전 설이 많았습니다. 모든 여러 대통령들이 많았지만은, 자금적이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할 것 같아. 고집시잖아요. 검찰청 총장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려는 어떤 좀 엉거지 같은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용산 이전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용산 이전 여러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인근 숲길을 조성한 사업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시공테크입니다. 시공테크는 그 용산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큰 그건 없죠. 뭐 관련성도 없고 용산에 뭐 사무실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용산 호텔 인테리어 수주했다고 오늘 시공테크가 올랐어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도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다가 7.7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용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용산에 본사가 있어서 그 건물값이라든지 이런 게 뭐 오를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LS 네트워크스도 그 용산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움직이고요. 장초반에 서부 T&D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서부 T&D는 이제 용산의 서울 드래곤시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땅값만 해도 2조 원대라고 해요. 예, 서울 T&D 그 땅 자산만 2조 원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른 거는 다 가도 낙폭이 크게 안 나오는데 서부 T&D 같은 경우는 낙폭이 오는 이유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가. 예. 코스닥 150 종목이죠. 예, 코스닥 150 종목이라서 항상 공매도가 오니까 조금 주가가 오르면 던집니다. 그래서 서부 T&D는 조금 그렇다. 자, 아무튼 자연과 환경, 시공테크, 깨끗한 나라, LS 네트워크스, 서부 T&D가 영상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을 했다. 이 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T&D는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내일은 좀 반등을 자연과 환경이 조금 가면 서부 T&D도 좀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은 이제 싸이월드에 이렇게 음원을 공급한다는 조건 협의를 했었다는 게 이제 사실이 제보가 됐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제보각 속에서 CJ ENM이 스튜디오 지니에 1,000억 원을 투자를 했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지분 투자입니다. 지분 투자. 그래서 지분을 매수했다는 소식 속에서 상당히 잘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니뮤직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네, 윗꼬리. 이 말은 이제 윗꼬리가 많다라는 종목은 세력 이탈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까지도 보고 뭐 모레까지도 보고 이럴 종목은 아니다. 이탈이 상당히 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PER로 계산해도 PER이 지금 29.37배예요. 상당히 여기는 고점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한그린파워입니다. 그 대한그린파워는 이제 적정 보고서를 내면서 감사 보고서를 적정으로 내면서 관리 종목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24.64%까지 갔다가 저가로는 6.28%까지 가서 종가에 15.94% 움직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캔들만 본다면 아래꼬리 윗꼬리 달렸죠. 그러면 장 후반에 끌어올렸으니까 내일도 조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캔들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NHN벅스입니다. NHN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싸이월드가 구글 플레이에 그 앱 출시가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일날 싸이월드가 최초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싸이월드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슈로 해서 NHN벅스가 올랐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간 걸로 느껴집니다. 뭐 이 이슈 사실 싸이월드가 오픈이 되고 상당히 그 호황이 되고 호조를 보여야 더 가지. 안 그렇다면 NHN벅스는 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료 소멸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GS입니다. 국제 유가가 또다시 강세를 보입니다. 또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도시가스 테마가 상승하면서 GSE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GSE,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등이 오늘 올랐고요. 그 고가로는 18.1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종가에는 13.0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참 아쉽게 제가 마이너스 1%까지 갔었던 종목, 마이너스 1%까지 갔었거든요. 아침에 국제유가가 3%대 올랐더라고요. WTI가 3%대 올라서 진입을 한번 할까 말까 했는데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급등을 해서 그 마지막에 한 3% 정도만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영보화학입니다. 영보화학은 이제 그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영보화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종시 관련주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본사가 있고요. 세종시와 인접한 충북 청원군에 공장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급등을 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세종시 관련주들은 올렸다가 빼는 게 대다수입니다. 정말.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들은 그 이탈이 너무 많아요. 매도수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조금 힘들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슈가 완전 꺼진 건 아니니까요. 이탈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29.35%까지 거의 상한가 붙였다가 저가의 9.93%, 그 다음에 종가의 12.87%가 됐으니까요. 급격하게 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물리신 분도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안랩입니다. 안랩은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죠. 네, 안철수 관련주인데 그 안철수 차기 정부의 첫 번째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밀어 올리는데 지금 그 안랩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13%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조금 이 지점이 고점이다. 그리고 전고점 자리가 128,500원 자리가 지금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5월 10일 날이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5월 10일 날이 취임식이면 그 국정 그 감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죠? 국무총리 그 내정자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죠. 거기에 청문회 기간이 약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10일 날 전후로 총리 인선을 마치려고 하면 적어도 3주 전에 4주 전에는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4월 둘째 주까지는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계속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그래도 유력하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윤석열하고 단일화할 때 어떤 시그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내일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주가다. 전고점 자리 128,500원 전에 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랩은 지금 현재도 제가 풀베팅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늘 상당히 안랩으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큐브엔터입니다. 큐브엔터는 그 애니모카 브랜드와 공동 투자한 BMV 제레미 리드 작품을 NFT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 BMV는 그 NFT 플랫폼입니다. NFT 플랫폼이고 제레미 리드는 저는 사실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유명 팝 가수라고 합니다. 유명 팝 가수. 그 NFT는 대체 불가 코인이죠. 네. 그래서 유명 팝 가수의 NFT를 제작을 해서 그 BNV에 출품한다. 출품이 아니라 출시죠. 출시한다. 그런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큐브엔터는 사실 주가 높아요. 지금 PER이 수익 대비해서 지금 너무 좀 고점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실적이 올라와야 되겠죠. 물론 뭐 테마주들은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 주가는 너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휴린로봇입니다. 오늘 상당히 강했어요. 휴린로봇. 오늘 상당히 휴린로봇이 고가에 16.67%까지 갔었는데 종가는 9.01%에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주 지금 당장 안 죽겠죠. 삼성전자 모멘텀이 너무 강하죠. 메타버스와 로봇 두 테마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못 간다. 사실 정상적으로 뭐 데이터를 보고 숫자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적자 기업에 돈 박을 사람은 없죠. 그 유일하게 흑자 보는 기업은 에브리봇입니다. 적자 보지 않는 기업. 에브리봇은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적자 기업은 아닌데 지금 PER이 30.01배, PBR 5.48배로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브리봇 나쁘지 않죠. 그 휴린로봇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가죠. 휴린로봇은 그 삼부 토건의 최대 주주죠.
그래서 본인들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 이슈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3부 토건가, 3부 토건가 이제 공동으로 스마트 건설 로봇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림 로봇이 그 이후에 상당히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움직였던 테마와 종목들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재무라든지 테마로서 봐서 향후에도 괜찮겠다라고 느껴지는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선진은 아주 저평가 받고 있으니까요. 선진 지금 이제 오늘 220만 주 터졌으니까 내일도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 안랩 여전히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주인 대동, 요 정도 선진, 대동, 안랩, 이 정도 종목이 상당히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간의 급등주 다음 영상에서 리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